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사업계획서 337 프레임워크의 김용석입니다. 창업교육이나 사업계획서 교육을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은 페르소나에 대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페르소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페르소나는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죠. 가면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 또는 자아가 사회적 지위나 가치관에 의해서 타인에게 투사된 성격을 의미합니다. 사업계획에 등장하는 페르소나는 어떤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목표 인구 집단 안에 있는 다양한 사용자 유형들을 대표하는 구체화된 가상의 인물을 이야기하죠. 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고객 여정 맵을 구성하는 게 보통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다루게 될 페르소나는 타겟 고객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프로파일을 가진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 왜 페르소나가 사업계획서에 등장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페르소나를 흩어진 조각들을 결합해서 논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공감되는 설정과 정밀한 시나리오, 그에 따른 적정한 무대 연출이 있어야 공감할 만한 페르소나가 되는 거겠죠? 가장 큰 이점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청중을 몰입시킨다는 겁니다. 복잡한 상황을 한 줄기 이야기로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임팩트를 주는 것도 페르소나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가 엉성하게 설정되면 그보다 큰 재앙이 없죠. 많은 스타트업이 페르소나를 등장시키지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보통은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이죠. 청중이 페르소나에 감정이입되도록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만 접근합니다. 페르소나 관련해서 저에게 가장 많았던 질문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페르소나의 접근 방법에 대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페르소나 꼭 등장시켜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억지로 만들어서 어설프게 설명하기보다는 없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페르소나가 만들어진다면 확실히 더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에 대한 예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두 하고 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두 번째 질문은 페르소나는 꼭 가공의 인물이어야 하나요? 하는 겁니다. 이 역시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나 사례면 더욱 좋죠.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로 접했던 고객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페르소나를 대체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청중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페르소나는 꼭 하나만 만들어야 하나?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소나는 한꺼번에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등장할 수도 있고 청중에 따라서 그에 맞는 페르소나로 맞춰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페르소나는 어느 시점에 등장시켜서 언제 퇴장시켜야 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요. 가급적이면 일찍 등장시켜서 최대한 늦게 퇴장시킨다 입니다. 우리의 플롯은 시장, 페인포인트, 해결책을 거쳐서 사업 전망에까지 이어지는데요. 페르소나 하나로 시장부터 해결책, 수익성과 사업 전망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질문은 어느 깊이까지 얘기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깊게 얘기해야 청중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청중을 설득하는 것은 디테일이거든요. 이렇게 5개의 질문과 대답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 5개의 질문과 대답에 페르소나의 핵심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저는 페르소나를 이용해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그 패턴을 설명드리죠.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로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차량에 달려있는 와이퍼처럼 패널에 고정적으로 부착하는 형태더군요. 그렇다 보니 최초 투자비가 꽤 들겠더군요. 성능과는 별개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 확실한지를 증명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데 후반부에 이 회사의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사의 사례가 단편적으로 잠깐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엔 사업계획서에 실리지 않은 결정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처음부터 그 고객사의 사례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을 맺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자연스럽게 모두 증명될 것 같다고 얘기했죠. 해외 사례라서 더욱 좋았습니다. 저는 먼저 그 고객사의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 위치를 담당하며 규모와 발전량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고 그 내용을 맨 첫머리에 실찰하고 했습니다. 페르소나의 루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루틴의 첫 번째인 배경과 상황이었죠. 그러자 그 스타트업 담당자가 저에게 그런 내용까지 모자란 지면에 싣는 건 오버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 회사 자체가 레퍼런스로서의 가치, 즉 파괴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죠. 두 번째는 문제 발생입니다. 추운 지역에 있어서 빠르면 10월 말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3월 말까지 눈이 온다더군요. 눈이 오면 발전량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결국 태양광 패널을 덮고 있는 눈을 빠르게 치우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해결 노력입니다. 기존 솔루션에 대한 얘기죠. 결국 사람을 동원해서 치워야 하는데 여기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산간 지역이라 차가 접근하기 어렵고 패널의 높이가 3m가 넘어서 수십 명의 사람이 수백 개의 패널을 일일이 청소하는 데에는 며칠은 걸린다는 얘기였죠. 게다가 태양광 패널이 상하지 않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결국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어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결국 우리의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네 번째 루틴은 당연히 우리의 솔루션이죠. 우리는 초기 설치비가 만만치 않지만 눈이 왔을 때 몇 번이고 즉각 치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패널이 상하지 않게 단 몇십 분 만에 완전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제품 특징을 여기에서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일단 전체 발전소의 일부에 설치해 보기로 합니다. 다섯 번째 루틴은 개선 결과입니다. 결과는 눈부셨죠. 애초에 기대한 성능과 시간을 모두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작업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했고 발전량을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여섯 번째 루틴은 향후 계획입니다. 이 발전소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결과에 고무되어 향후 전면적으로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는 이런 곳뿐만이 아니라 중동 등의 사막지대의 태양광 발전소도 모래바람 때문에 비슷한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지역마다 다른 환경을 위한 청소 브러쉬가 달리 개발된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진출 가능한 곳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스타트업의 사례를 통해서 페르소나를 기술하는 패턴의 구성 요소를 순서대로 알아봤습니다. 배경과 상황 설명, 문제 발생, 해결 노력, 우리 솔루션, 개선 결과, 향후 계획까지 6개죠. 아까 자주 나오는 질문의 대답 대부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등장해 거의 끝까지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 모델과 제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가공의 인물이 아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없을 때보다 설득력과 제품의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볼까요? 지금부터 수년 전 아직 전기차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운영자가 다른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 카드를 통합하는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중 대부분은 전기차를 가지지 않아서 전기차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등장시키기로 했죠. 항속거리가 비교적 짧은 아이오닉을 가지고 하루 100km를 왕복하는 어떤 직장인을 등장시켜서 직장과 집 근처의 충전소 7군데를 메뚜기처럼 돌아다녀야 하는 30대 김아무개 씨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A씨는 각기 다른 충전소 운영업체 때문에 무려 7장의 실물 충전카드를 차에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정말 번거로운 게 느껴지죠. 우리 솔루션은 이 7장의 카드 대신 앱 하나로 통합한 솔루션입니다. 결국 아까의 그 태양광 발전소 청소 로봇이나 이 통합 충전 솔루션이
우리의 타겟 시장에서부터 페인 포인트, 해결책까지 모두 페르소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로 묶어서 하나의 흐름 안에서 그걸 모두 설명해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페르소나는 흩어진 조각들을 결합해서 논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입니다. 진짜 스토리텔링이죠.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라면 가상의 인물을, 그리고 이미 사업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기존 고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좋은 스토리를 가진 실제 고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턴 6개 요소를 채워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상의 스타트업 라이브트리에도 역시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바로 2차 대전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가상의 인물이죠. 이 사례가 초반부터 중반 이후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로 이어지죠. 여기 나오는 2차 세계대전 서적이 21권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사는 설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죠. 시간이 있다면 저는 페르소나를 무대에서 만나게 될 청중 집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더 개발해 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을 위한 미술에 대한 접근, 원예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 잘 몰랐던 중동과 이슬람의 역사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업 계획서의 버전이 페르소나에 따라서 5에서 6가지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날 만나게 될 청중에 따라서 페르소나를 바꿔나가게 되겠죠. 초반 자주 들어온 질문에 페르소나를 하나만 만들어야 하는 질문이 있었죠. 저는 여유만 된다면 여러 개를 미리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페르소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이었습니다.